2010년 미니멀리스트 패션 챌린지인 프로젝트 333을 처음 기획할 당시 캡슐 옷장을 만들 생각은 없었다. 스타일에는 미련을 버린 지 오래였다. 사실 이 챌린지를 시작한 동기는 옷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는 그저 약간의 평화가 필요했다. 과잉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침마다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느라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멈추고 싶었다. 기분 좋게 옷을 입고 싶었다. 출근할 때나 저녁 식사 약속, 행사에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그만두고 싶었다. 내게 무언가 부족하다는 기분이 싫었다. 마치 내가 부족한 인간인 것만 같았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구매하는데 $550를 소비한다. 여성들 80%가 자기 소유의 옷 가운데 20%만 입는데도 100% 가득 찬 옷장이 우리의 관심과 감정, 공간과 시간을 100% 앗아간다. 너무도 소모적이다. 당신도 잠깐의 여유를, 약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가? 해가 지날 때마다 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우리는 지나치게 소유하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긴다. 제대로 된 신발도 없고 이번 시즌에 유행하는 트렌디한 코트도 없고 완벽한 블랙 미니 드레스도 멋진 신상 핸드백도 없다. 끊임없는 비교와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 말도 안 되게 저렴한 패스트 패션의 가격 정책에 힘입어 우리는 자꾸만 사고 또 산다. 그럼에도 늘 부족하다. 프로젝트 333은 옷장에는 공간을, 삶에는 여유를, 마음에는 사랑을 키우는 프로젝트다. 적게 소유하는 삶의 실천이자 물건, 쇼핑, 특히나 우리가 매일 몸에 입고 걸치는 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할 기회다. 프로젝트 333은 3개월 동안 옷, 액세서리, 주얼리, 신발을 포함해 33개의 아이템만을 착용하는 미니멀리스트 패션 챌린지다. 코디 공식이 아니다. 33개의 블랙 아이템만으로 옷장을 채운 사람도 있고 33개의 화려한 무늬가 있는 아이템만 선택한 사람도 있으며 다양한 아이템을 섞어 프로젝트 333 캡슐 옷장을 구성한 사람도 있다. 결국 이 챌린지의 백미는 당신이 좋아하는 옷을 매일 입는다는 데 있다. 대회가 아니다. 당신만의 소소한 승리감을 느낄 기회가 자주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프로젝트 333에는 위너가 없다. 이 챌린지와 커뮤니티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한다. 무엇을 입었는지 공유하고 배우고 느낀 바를 나누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소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영감을 전해준다. 프로젝트 333을 시작하며 느끼는 5가지 즐거움. 돈. 프로젝트 333은 단지 적은 아이템의 옷을 입겠다는 취지만은 아니다. 3개월 동안 쇼핑을 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기도 하다. 신발이나 옷, 액세서리와 주얼리에 돈을 많이 소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자신해도 크고 작은 소비가 모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데 놀랄 것이다. 시간. 지난 한 달 동안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을 하느라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는지 생각해보라. 특별 할인가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새로 산 옷과 장신구를 이리저리 매칭하느라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가. 아침마다 옷을 고르며 준비하던 시간은 거기에 과거의 소비를 후회하고 미래에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시간도 더해보길 바란다. 앞으로 3개월간 이 모든 시간이 공짜로 생기는 것이다. 공간 챌린지를 하며 과도한 소유물을 당장 처분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영역에 물리적 공간이 생기는 것은 물론 보기만 해도 답답하던 물건을 치운 후에 정서적 여유도 얻을 수 있다. 명료성. 33개의 아이템을 정하고 나면 앞으로 3개월간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세일 중인 상품은 무엇인지, 어떤 옷을 사야 할지, 부족한 아이템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사결정을 줄이다보면 자신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복잡하지 않고 선명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의사결정 필요여, 이젠 안녕. 자유. 무슨 옷을 입을지 고르려고 옷장을 열 때마다 맞지 않는 옷, 지나치게 비싼 값을 치른 물품들, 쓰지 않는 아이템이 당신을 한숨 짓게 한다. 나는 매일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온 빚과 불행을 마주하곤 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 사두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심지어 아직도 가격표가 붙은 옷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나치게 많은 옷들을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짐처럼 나를 짓누르던 감정들도 사라졌다. 다 정리하고 난 후에야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불한 것은 돈과 시간, 주의력, 감정이었다. 당신은 어떤가? 좋아하는 옷으로만 옷장을 채워보라. 매일 아침 수많은 물건들을 보며 느끼는 부담감과 그때 왜 이 옷을 구매했는지 스스로를 타박하는 자책과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단 몇 벌의 옷으로 3개월을 보낸 후 나는 옷이 그 사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해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심플함이 새로운 트렌드다. 사실 당신의 삶을 바꾸거나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처럼 만들어줄 아이템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쇼핑은 과거를 바꾸지도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나는 지금 소박한 삶을 경험하면서 적게 소유하는 삶의 힘을 알게 되었고 스트레스도 현저히 낮아졌다. 그런데 이전에는 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돈이 더 많으면, 옷장이 더 크면, 쇼핑을 더 많이 하면, 소비를 더 많이 하면, 그러니까 무엇이든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타인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뤄내고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면 더 사랑받고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쫓아도 더 행복해지거나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거나 더 건강해지지 않았다. 되레 그 반대였다. 더 많은 것을 목표로 한 내 여정은 스트레스, 우울증, 어색한 관계로 이어졌고 결국 소모와 질병으로 귀결되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한껏 풀어헤친 대상은 바로 내 옷장이었다. 살이 찌면 옷을 샀다. 살이 빠져도 옷을 샀다. 내게 어울리는 옷을 찾지 못할 때는 대신 신발을 더 샀다. 참석해야 할 이벤트가 생기면 옷을 사고 그에 맞는 액세서리도 샀다. 좋은 일이 있는 날에는 쇼핑으로 자축했다. 마음에 꼭 드는 셔츠를 발견하면 똑같은 디자인의 셔츠를 색색별로 샀다. 그러고는 맨날 블랙 셔츠만 입었다. 우울한 날에는 쇼핑을 처박내렸다. 물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잠깐은 우울감이 해소되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그럴수록 불만만 더 커졌으니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랐다.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대신 나는 더 많은 물건, 더 바쁜 삶, 더 많은 쇼핑에 매달렸다. 잘못된 무엇인가가 견딜만하다면 그 문제를 마주하는 것보다 견딜만한 현실에 머무는 편이 훨씬 편안했다. 그러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자 아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오묘한 감정이 찾아왔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또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졌다. 그래서 계속 비워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움이 소요를 대신해 새로운 해결책이자 새로운 삶의 방향이 되었다. 그랬다. 비우는 것이 정답이었다. 신경 쓰고 걱정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줄어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식단이나 일정표, 예산에서 많은 것을 덜어냈다. 그러자 내 물건을 정리해야 할 차례였다. 처음에는 소유물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수집했던 잡동사니가 내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인정해야 했다. 내 물건들이 나를 짓눌렀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소유물이 스트레스의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자 전부 치워버리고 싶었다.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다. 처음에는 내 옷장에 쌓인 소유물을 모르는 척했다. 손대고 싶지 않았다. 옷장 속의 그득한 옷들을 계속 보관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 옷을 사느라 많은 시간과 돈을 썼고 몇몇 옷에는 나만의 각별한 사연도 있었다. 사람들이 옷차림으로 날 판단한다고 생각도 했던 것 같다. 내 정체성과 온갖 감정이 얽혀 있었기에 옷장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선은 다른 것부터 소박하게 비워갔다.
그런 후에야 이제는 옷장을 비워야 할 때라는 프로젝트 333을 시작할 때라는 결심이 섰다. 프로젝트 333은 옷장 속 물건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한다. 하지만 챌린지 후에 얻게 될 결실과 통찰력은 사실 옷장에 무엇이 걸려있는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대신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덜어내는 삶이 사실 더욱 풍요로운 삶임을 깨닫게 된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당신에게 해답이 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비워내기를 도전해볼 차례다. 코트니 카버저저의 프로젝트 333이라는 책이었어요. 3개월 동안 옷, 액세서리, 주얼리, 신발을 포함해 33개의 아이템만을 착용하는 미니멀리스트 패션 챌린지. 패션 챌린지라고 하니까 뭔가 옷을 잘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옷을 찾아주는, 그러니까 그런 옷들을 매일 입는다는데 의미를 둔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시작해볼 만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저자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예전에 약간 미니멀리즘을 접하기 전에 쇼핑을 할 때는 전에 안 입던 스타일 그런 걸 도전해봐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압박 그런 것도 있었고 거의 10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너는 똑같은 옷만 입어?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똑같은 게 아니라 검은 티셔츠인데 이제 로고가 다른? 근데 그 선배 눈에는 똑같은 옷으로 보였던 거죠. 제가 그거에 충격을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후로 나중에 이제 돈을 벌면서 옷을 사게 될 때 다양한 옷을 시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을 저한테 했던 선배는 옷을 제 눈에는 잘 입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단지 그냥 내가 더 어리다고 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쉽게 막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넘기면 될 것을 어린 마음에 담아두고 좀 그거랑 반대로 해야지 하면서 되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욕먹었던 스타일을 또다시 입고 사는데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이 입고 살 것 같고 저는 그냥 기본 아이템과 청바지 이 정도로 입는 게 제일 편하고 그냥 로고 정도 변하는 그런 재미?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자인에 기본적인 색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10대 때 돈 모아가지고 컨버스에 돈을 이렇게 들고 가서 직원이 추천하는 핫핑크 컨버스 신발은 좀 튀어야 돼요. 그 말에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줏대도 없고 스타일도 없고 그냥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당연히 숍 스태프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믿고 샀는데 밖에 나오니까 더 튀고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걸 신는 내내. 굉장히 작은 경험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리고 누구누구가 뭘 취급한대, 뭘 한대. 나한테 돈 주면 이거 사다 줄 수 있어. 기타 등등 그런 인맥을 이용한 기회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것들. 그런 거는 거의 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찜찜함만 남기는.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만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아는 사람 쓰는 건 아끼려고 부르는 거지 돈 더 주려고 부르는 건 잘 없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인맥으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던 적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지금 시대라서 혼자 이런저런 기회들을 찾을 수 있었고 미니멀리즘이란 걸 접하고 나서 이 저자의 말처럼 돈, 시간, 공간, 명료성, 자유 이런 이점들을 누릴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에 어릴 때처럼 막 휘둘려서 그 사람 말 하나에 휘둘려가지고 이것저것 바꾸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막 조언을 해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 바뀐 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조언 중에 정말 이거는 정말 듣고 싶다 이런 조언도 있거든요. 그런 건 취하고 그냥 그 사람이랑 다르다는 이유로
빈정거리면서 욕을 하거나 이런 건 그냥 무시하고 걸러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삶이 좀 버거우시거나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도무지 옷장은 바로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 저자의 경험처럼 다른 것부터 정리를 시작하고 옷장을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야 난 옷이 지금 제일 넘쳐난다 이러신 분들은 프로젝트 333 바로 시작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당신에게 해답이 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비워내기를 도전해 볼 차례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